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디지털 알트 자산의 큰 트렌드를 꼽으라면 디파이의 등장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하에서 디지털 금융을 가능하게 만든 알트 자산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컴파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토큰 포스트, 컴파운드 24시간 약 600만 달러 청산, ETH 이더리움 단기 하락 영향. 지난 보도에 디뱅크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시세가 단기 하락하면서 탈중앙 랜딩 플랫폼 컴파운드는 24시간 청산 규모가 약 6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디파이 랜딩 플랫폼 중 청산액이 1위입니다. 2위는 에이브 V2로 24시간 동안 약 350만 달러가 청산됐다고 하네요. 컴파운드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최소 담보대출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담보자산이 청산됩니다. 이더리움의 ERC20을 기반으로 성공한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프닝이 그 이후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점점 DeFi, 즉 탈중앙화 금융, Decentralized Finance라는 DeFi 생태계로 옮겨갔습니다. 이 DeFi 생태계는 실질적인 블록체인의 활용처를 만들어냈습니다. DeFi는 블록체인 기술과 개념을 활용해 작동 가능하고 유저 개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디파이는 ICO 이후에 많은 블록체인 스포터들이 목말라 했던 블록체인의 실사용 사례를 가장 탁월하게 해소해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디파이 플랫폼은 대출인 랜딩이 보편적인데 그중 컴파운드가 예치금이 가장 많아서 아마 청산액도 1위였다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메이크다운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와 웨스라는 개념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다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보장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의미를 넘어서 온체인 환경에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성격까지 지니게 됩니다. 초창기 디파이 상품들은 대부분 디파이가 본격적으로 성행하기에 앞서 비교적 1차원적인 금융 상품들을 온체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대차 대출의 성격을 지니는 컴파운드, 자체적인 유동성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ERC20 토큰들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유니스와 USD 달러 기반으로 크립토와 전통 금융을 연결하려는 2차 금융 생태계인 신세틱스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컴파운드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ound. The Compound Protocol currently has assets earning interest across 9 markets. 여기서 9 markets는 BET, DAI, COMP, Uniswap, USDT, USDC, 이더리움, Wrapped BTC, ZeroX입니다. 컴파운드는 9 마켓에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대출은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파운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공급과 수요에 기초하여 알고리즘으로 파생된 이자율을 가진 자산 풀입니다. 자산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과 만기일, 이자율 또는 담보와 같은 조건을 협상할 필요 없이 유동금리를 획득하면서 프로토콜과 직접 상호작용합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은 이자율을 설정할 수 있는 통화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콤프는 사용자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대출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통화마켓 수요와 공급에 기반합니다. 컴파운드 사용자들은 중앙화된 이해관계자 없이 이자를 벌기 위해 통화시장에 토큰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담보 잔고를 넣고 토큰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컴파운드에서 지원하는 ERC20 토큰을 해당 플랫폼에 예치할 경우에 같은 양의 컴파운드 토큰이 발행됩니다. 즉, 컴파운드에 1이더리움을 예치할 경우 즉시 1컴파운드 이더리움을 발급받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되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자가 복리로 누적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경우에 컴파운드 토큰을 반환하고 담보물로 예치해둔 토큰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담보물과 함께 현재까지의 이자 역시 합산되어 분배됩니다. 이렇게 컴파운드에 암호화폐를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것 외에도 다른 사용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이윤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금리는 공급과 수요 밸런스에 맞춰 리얼타임으로 변동하게 되며 유동성 공급에 따라 상승, 하락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이 다른 랜딩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15초 단위의 블록 단위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랜딩 취소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대출 최저 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최근의 예로 다이의 이자율은 약 3%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컴파운드 토큰은 시드 투자로 3,320만 달러를 투자받아 이를 239만 6천 개의 컴파운드 토큰으로 지분 투자자에게 배분했습니다. 이 투자 단가는 대략 13.8달러였는데 이것이 닷새 만에 26.6배로 훌쩍 올라 3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치금도 디파이 대표격인 메이크다오를 능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암호화폐 세계에선 컴파운드 토큰이 투기 사이클이 걸리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우려는 토큰의 실제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높아서 토큰 가격이 내려가서 토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콤프에서 이자율은 내려갈 것이고 가치는 폭락할 것입니다. 컴파운드 발행 개수는 1,000만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통은 445만 개 정도로 나와 있으며 우리나라 그래서 코인원에서 약 2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총 마켓캡은 9억 1,900만 달러로 코인 마켓캡 4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컴파운드 대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코인데스크 컴파운드 대표 디파이 핵심은 대출, 그래서 보험. 2020년 디파이 열풍이 블록체인 역사에 기록된다면 거기에는 컴파운드의 이름도 함께 적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디파이 초기의 성장은 사실 지난해 6월 컴파운드 거버넌스 토큰 콤프의 출발과 가격 상승과 함께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버넌스 토큰은 디파이 프로젝트의 당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자 농사, 일드 파밍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컴파운드처럼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고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컴파운드는 왕좌에서 물러났습니다. 로버트 레시너 컴파운드 대표는 거버넌스 토큰은 원래 해당 프로젝트의 중요한 업그레이드나 정책을 결정할 때 투표권 구실을 한다면서, 하지만 일부 컴파운드 고래 투자자들이 이자 농사에 치중하면서 일각에선 자금의 시장 과열이 플랫폼의 생명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디파이는 예치 및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보험 등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예치 및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보험 세 가지만으로도 모든 디파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철영의 경제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